요 기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수열의 합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첫 번째로 도대체 시그마라는 기호는 어떻게 쓰이는가 너의 뜻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성질이 있는가, 이 기호의 성질, 즉 시그마끼리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다양한 형태의 합을 배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굳이 번외까지 아니고 하나가 더 하면 뭐 합과 일반항의 관계, 일반항, 이 네 가지 정도만 잘 되시면 되고, 이 단원 에서는 먼저 시그마라는 이 기호는 결국에는 합의 기호였죠. 합의 기호. 뭔가를 열심히 더하는 거를 내가 다 쓰지 않고 어떤 나름의 기호를 통해서 그 복잡한 너 더하기 너를 땡땡땡 한 거를 이제 생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도대체 SN과 무엇이 다른가? SN도 합의 기호였고 어떤 수열을 더하는 표현이었다면, 그냥 시그마라는 기호와 SN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SN이라는 거는 어떤 수열 AN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첫 항부터 n항까지 n개를 다 더해야만 했어요. 그죠? 즉 예를 들어 S10이 있다면 너는 A1부터 A10까지의 이런 합이었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래 그럼 나는 이 수열을 이렇게 더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A1이랑 그 다음에 뭐 해볼까? A4랑 A7이랑 A10을 더한 이런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어. 마지막에는 A31까지 더하고 싶은데 이런 거를 표현을 해달래요. 그랬더니 이거를 내가 S로 표현하자니 SN은 내가 연달아서 뭔가 합을 하는 그 정도 형태밖에는 표현이 불가했으니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엄청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너라는 거를 그래? 그러면 이런 형태의 합의 형태를 내가 어떤 새로운 기호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더라 이거야. 내가 시그마 어떤 K번째 항이 있다고 치면 그 K번째 항은 분명히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첫 항이 A1이고 두 번째 항이 A4고 세 번째가 A7이고, 그럼 K번째는 A의 3K-2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난 이 K번째 항인 A에 3K-2를 이렇게 더해주지 뭐. K가 1일 때부터 마지막에 31이 되려면 이 값이 는 31이니까 K가 11일 때까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독특한 수열의 형태도 충분히 더할 수 있는, 그래서 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적화가 된 그런 기호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는 합에 대한 얘기밖에 하지 않지만 사실은 대학교에 가면 이 합의 기호 말고 곱의 기호도 있어요. 곱의 기호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파이처럼 이렇게 써요. 얘는 뭐 K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 쭉 곱하는 형태를 단순하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 등비수에서 쭉 곱한 이런 문제들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사실은 기호가 존재해요.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을 건 여러분 그 중에서 합의 기호를 배우는 게 바로 수열의 합 단원이에요. 수열의 곱은 아니니까 수열의 합을 배웠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질들이 성립했냐면 실수배가 가능했고, 일단 그 다음에 더하고 빼는 것이 분리가 가능했어요. 이런 게 가능했고, 그리고 부분 따로 나눌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K가 1부터 5까지 더한 부분이랑 6부터 10까지 더한 부분이랑 같은 어떤 형태에 대해서 더한 거라면 1부터 10까지로 합칠 수도 있고, 얘를 다시 뭐 일부분을 부분을 쪼갤 수도 있고,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형태의 분리가 합치거나 분리하는 형태가 가능했고, 그래서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시그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그마라는 거는 항상 이 자리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 변수와 너의 관계를 잘 찾아주시면 되고, 너를 일반화를 잘 표현할 줄만 아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다양한 형태의 시그마로 표현된 수식들이 있는데 이런 걸 네가 연산할 수 있겠니? 혹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네가 첫 번째 시그마 표현으로 바꾸고 두 번째 시그마 표현으로 바꾸고 나서 그것을 계산할 수 있겠니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수열의 합 단어는 앞에서 나왔던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등비 수열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각 어떤 수열에 대한 특징을 학습하는 단원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연산을 배우는 마치 지수 로그 쪽과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도구를 학습하는 단원이에요. 여러분이 수학을 배울 때 이 단원은 도구를 학습하는 단원인지 아니면 이거 자체 이 단원의 예를 들면 뭐 어떤 함수의 특징을 배우는 그런 단원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그마라는 거는 도구를 학습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이 도구라는 것은 수학 전반에 걸쳐서 다 쓰여요. 당연히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확통까지 모든 과목에 걸쳐서 시그마라는 기호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시그마 단어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곳에 다 쓰이니까. 마치 지수로그도 앞쪽에서 배웠죠? 지수로그가 수원, 수투, 미적분 가릴 것 없이 계속 나와요. 사실은. 그럼 지수로그 자체에 대한 연산하는 것들을 할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합의 형태를 좀 배워볼 건데 먼저 가장 이쪽에서 많이 나온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가 시그마의 정의와 성질 나와 있고 더하고 뺄 수 있고 뭐 실수배 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합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K제곱, K3승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얘는 계속해서 쓰여요. 즉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시그마 K제곱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시그마 K3승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되는지, 증명까지도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자 먼저 K가 1부터 N까지 K에 대한 합을 해보시면 너는 이렇게 나왔죠? 2분의 N, N 플러스 1.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 너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을 더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특징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항상 너가 K에 관한 1차식이면 너를 합치면 너를 시그마를 하면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의 개수가 1이라면 너의 개수는 너보다 하나가 그러니까 낮아야 돼요. 너의 하나를 더해서 이제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요거 1부터 n까지 k제곱 같은 경우에는 너는 이제 이렇게 됐었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보통은 k제곱식이 가장 안 외워집니다. k제곱식이 가장 복잡해요. k3승도 있었죠? k4승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는데 k4승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k4승이 굳이 시험에 낸다. 그러면 다음은 시그마 1부터 n까지 k4승이 이와 같은 식이 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즉 여러분은 k제곱, k3승이 왜 이런 값이 나온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축차 대입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의 시험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즉 K4제곱을 외워달라는 게 아니라 K제곱과 K3승이 어떠한 방식으로 탄생을 했는지 정도는 기억을 해놓는 게 유리해요. 얘는 뭐였죠? 기억나죠? 첫 번째 식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두 개가 좀 쉽고 얘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n 플러스 2 어디가 2였지? 그럴 때가 가끔 있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얘는 증명 방법이 축차 대입법이라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방법을 통해서 기억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요. 축차 대입법 증명 자체가. 그래서 얘는 그냥 암기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플러스 혹시 요거 태권이 기억하나 보자. K 플러스 1.
얘도 개만이 나오거든. 이게 뭔지 바로 알면 시간을 요만큼이라도 절약할 수 있어요. 약 10초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기억나 안 나? 안 나. 오케이. 자,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단순한 무의미한 문자를 암기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왜? 3.14, 1592, 6535, 뭐 이런 거 외우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선생님도 6535까지밖에 몰라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 왜?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의 나열이니까. 이런 건 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 전화번호가 왜 7자리인데? 사람이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은 7개까지밖에 외우기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이제는 4자리, 4자리잖아. 옛날에는 다 세 자리였다고. 앞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선생님 전화번호가 019-218-5971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7자리였어요. 7자리까지가 딱 사람이 기억을 할 수 있어. 그 다음부터는 기억을 잘 못해. 8자리 딱 넘어간 순간,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수식이, 너는 사실은 이거야.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야. 라고 한다면 이거를 단순하게 외우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식이 나름 기니까. 얘도 하다못해 외우기 힘든데 얘처럼 많이 쓰이지도 않는데 그럼 나는 그냥 안 외우고 맨날 통분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얘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문제를 풀다 보면 KK 플러스 1이네 KK 플러스 1이면 사실은 K-1 곱하기 K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럴 거 아니야. 왜냐면 어쨌거나 둘의 연속된 수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1부터 시작된 연속된 두 수의 곱의 합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3분의 세수 연속된 세수의 곱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돼요. 아니 선생님 이게 졸라 훨씬 더 긴데요가 아니라 문장으로 기억을 하시면 스토리를 기억하면 원래 기억이 잘 납니다. 선생님 국사를 개 못했어요. 선생님은 이과 충이었기 때문에 국사니 뭐 한국지리니 막 이딴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야 문과들은 국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주로 막 약간 옛날 얘기 같고. 그래서 옛날 얘기 개 재미없는 옛날 얘기인데 그게 재밌다고? 태정태세 문단세가 재밌다고? 이딴 게 도대체 뭐가. 근데 나름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야. 무슨 뭐 하나도 몰라요. 나름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야. 얘네가 무슨 뭐 누구랑 싸워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때 왕조가 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왕권이 흔들리면서 뭐 민생이 불안해져가지고 뭐 갑자기 뭐 봉기했고 어쩌고저쩌고 나름의 플로우가 있대. 그거를 문장으로 기억하면 스토리를 기억하면 나름 괜찮아요. 보세요. 연속된 두 수의 곱이란 A 합인데 연속된 세수의 곱이라는 점에서 연속됐다는 거 그리고 그들을 곱했다는 거 연속됐다는 거 곱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일치하죠. 그죠?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시그마를 딱 관찰을 했어. 근데 이건 연속된 두 수의 곱의 합이네. 그러면 연속된 세수의 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네. 근데 세수니까 3으로 나눈 거예요. 3은 셋이니까 셋.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이거 기억이 나름 잘 나요. 왜냐면 나는 암기라는 걸 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수학하는 사람 중에 장담하는데 야 나는 암기 정말 재밌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학은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알면 문제를 다 풀 수 있거든. 이론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처음 보는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막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를 안다고 해서 갑자기 중동에서 역사를 갖다가 문제 풀 수 없죠. 그래서 전혀 싫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얘를 기억을 하는 거지 얘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형태를 외우는 게 아니야. 나는 연속된 두 수의 곱이 합이 연속된 세 수의 곱을 셋으로 나눈 것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연속된 세 수의 곱의 합은 연속된 네 수의 곱을 네 수로 나눈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걔는 쓸 일이 거의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시그마 K 플러스 1, K 플러스 2는 4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거 하면 무릎을 탁 칩니다. 근데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자, 이 정도는 그래도 기억을 하자. 얘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얘가 이 자리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왜? 여기다 1는 뭐 나? 0 나오지. 그럼 첫 번째 건 0이니까 그 다음 건 뭐야? 2 넣으면 1 곱하기 2지. 그럼 1부터 시작됐지.
근데 대신 어디서 끝나? n 들어가면 마지막에 n-1 곱하기 n에서 다 끝나죠. 원래 거 얘는 어디서 끝났어? n 곱하기 n 플러스 1에서 끝났죠. 즉 사실은 얘 입장에서는 얘랑 똑같지. 얘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럼 얘 대신에 이거 너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연속된 최수의 곱이니까 n-1, n 플러스 1 이렇게. 그치? 생각보다 자주 쓰인다. 그래서 기억을 하자.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는 거는 상식. 얘는 못 외우면 너 수업 안 했니? 약간 이런 느낌. 아예 안 했구나. 뭐 이런 느낌. 근데 요 정도 이제 외우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얘를 알아. 새끼 이건 어디서 배웠지? 약간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용하시면 중간중간 연산을 할 때 약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 축차대입법은 여기 아마 교재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교재 축차대입법이 안 나와 있네.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고, 축차대입법은 지금 하기엔 사실 시간 낭비예요.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굳이 외운다면 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합니다. 일단은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이후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형태가 나오는데, 얘네를 다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 수열, 여러 가지가 뭐 되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겠지. 근데 너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식을 정리하다 보면 시그마 a n 플러스 1 빼기 an 꼴의 합이에요. 의 합. k로 바꿔야지.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거기 써있는 애들이 다 그래요. 얘가 이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부분 분수 서로 소거되는 형태의 합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소거되는 형태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쭉쭉 늘어놓으면 무조건 소거가 되는 형태를 이쪽에서 많이 물어본다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이런 거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n. 그럼 또 이걸 배운 아이들이 배웠지. 그러면 너의 역수니까 n 플러스 2분의 3 지렸다. 정말 지리겠어요. 아니 제발 시그마 연산을 사칙 연산 중에서 알려준 것만 하고 실수배나 뿔마밖에 안 된다고. 역수 이질은 안 된다고. 나눌 수 없다고. 시그마끼리 어떻게 나눠요? 당연히 안 되고. 얘는 어느 포인트를 보는 거냐면 분모가 곱의 형태임을 보는 거예요. 분모가 곱의 형태. 생각보다 수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찰력이 필요하냐면 내가 도형 같은 거 할 때도 수의 발이 개 많이 나. 그러면 그런 특징을 발견하면 주로 원을 그려서 풀거나 넓이로 풀거나, 즉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보통 활용을 해. 얘는 주로 이런 거를 물어보는 상황이야 라는 느낌의 어떤 추리를 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이렇게 주면 못 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얘를 이렇게 주지 않고 조금 더 복잡하게 줬을 때, 하지만 분모가 곱의 형태이고 뭔가 합을 묻는 상황이면 거의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부분 분수를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가 많아요. 거의라는 거야, 거의.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분모가 갑자기 무슨 등차수열 해갖고 뭐 an이 등차수열이 돼. 근데 무슨 뭐 k 곱하기 a 무슨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분의 3 뭐 갑자기 막 이런 시그마를 하겠대. 분모가 곱의 형태? 합을 구하시오? 너 혹시 부분 분수? 해보니까 부분수 딱 맞네? 이런 경우가 개 많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들이 이제 뭔가 어떤 문제를 못 푼다, 접근을 못 한다는 거의 뭐냐면 표현에 대한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구조 자체가 사실은 이런 의도를 물어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통 통상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표현에 대한 암기가 안 돼 있어요. 이거를 내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게 아니면 표현 자체를 계속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분모가 곱의 형태?
합을 물어본다 부분분수. 분모가 곱의 형태. 합을 물어본다 부분분수.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라고. 영단어장 보면서 외우듯이.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는 수학 단어장을 만들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너면 너. 1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애들이 1 보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안 떠올리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보면 1은 떠올리지만. 그래서 요거 왔다 갔다. 그래서 1 딱 오른쪽으로 가려 놓는 거지. 그럼 야, 1은 뭐야? 그러면 씨발 1은 뭐지? 1은 뭘까? 1은 뭐지? 1은 이런 거야. 그래서 혹은 뭐 1은 뭐 로그 A의 A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얘도 반드시 표현을 기억을 하자. 분모가 곱의 형태이고 합을 물어보면 부분분수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분수에 대한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옆에 잘 나와 있죠. A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매기 B분의 1. 요거 이제 수학 하에서 우리 유리식, 무리식 할 때 그 중에서 유리식 단원에 많이 나왔었고, 무리식 쪽에서도 요 두 번째 형태도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형태가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분의 1인데, 그래서 얘가 결국엔 뭐 이렇게 나오죠. 시그마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너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죠.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왜 이렇게 되냐면 옆에 것끼리 다 소거가 되니까. 근데 주의, 만약에 여기가 2야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고 야씨 이렇게 될까? 가끔 이지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건 말이 안 돼요. 얘는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얘가 어디서 어떻게 소거가 되는지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소거가 된다는 거는 쭉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건 더해져 있고 똑같은 게 어떤 건 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거죠. 얘는 차이가 이만큼 나기 때문에 너를 늘어나 보시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시작한다고 애초에. 그럼 나는 가다 보면 플러스 3분의 1이 있다고. 바로 여기. 얘랑 없어진다고 이렇게. 즉 1분의 1이랑 2분의 1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뒤에 건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데 어떻게 없어지겠어. 즉 이 식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앞에 2개 남고 뒤에도 2개가 남아요. 이거를 암기하라는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얘는. 표현을 기억하라는 거고 부분분수식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그리고 너와 너의 차이가 이처럼 1이 아니라 2가 되든 3이 되든 쭉 늘어놓고 앞에 몇 개, 뒤에 몇 개 남는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이 꼴의 합인데 자 너를 조금 일반화를 해줄게요. 그러면 결론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A, K 플러스 M 빼기 AK 꼴의 형태는 얘는 그러면 차이가 M개만큼 나죠. 그죠? 여기서는 차이가 1개만큼 났어요. 얘의 합은 어떻게 나오냐면 AN 플러스 1 빼기 A1이 나온다고. 왜냐면 1개니까 맨 뒤에 1개, 맨 앞에 1개가 남는단 말이야. 이렇게. 얘도 아까 맨 앞에 1개, 맨 뒤에 1개 남았거든. 근데 2가 되면서 맨 앞에 2개, 맨 뒤에 2개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얘는 그러면 맨 앞에 M개, 뒤에도 M개 이렇게 남는다고 일반화를 한다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쓴다고. A 너가 N 플러스 1 A N 플러스 2 A N 플러스 M까지가 남고 마이너스 A1 A2 AM까지죠. 이렇게 돼야 돼요. 가운데 부분만 소거가 되고 맨 앞에 M개랑 맨 뒤에 M개는 안 날라간다. 이게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형태들이 뭐 무리식인지 아니면 뭐 로그의 형태로 준다든지 형태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게 대표적인 요 저식의 변형인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이제 분모로 유리화를 해보시면 당연히 너의 켤레를 곱해서 분모가 이제 1이 됐어. 분모가 1이 되고 나면 분자는 누가 되냐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가 돼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그럼 내가 식을 이만큼을 AK라고 본다면 이만큼은 AK 플러스 1인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너를 가지고 내가 빼봤더니 결국엔 누가 남는다? 맨 뒤에 한 개 A N 플러스 1 남아야 되고 맨 앞에 한 개 A1이 남아야 돼요. 항상 작은 쪽에 네가 먼저 들어가고 큰 쪽에 네가 먼저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K가 10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맨 앞이야? 10이 맨 앞이겠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맨 앞에 한 개, 맨 뒤에 한 개 남는다고. 작은 거는 작은 쪽에, 큰 거는 큰 쪽에.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1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시그마 자체가. 항상 맨 앞에 한 개, 맨 뒤에 한 개. 맨 앞에 M개, 맨 뒤에 M개. 같은 개수가 남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대놓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형태 보기가 되게 편한데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고 조금 어려워지면 문제들이 막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K 무슨 뭐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K 빼기 뭐가 뭐 K 제곱 루트 K 마이너스 1. 와, 막 이런 걸 하겠대. 막 존나 어려워 보여. 막 딱 봐도. 와, 이거 막 전개해서 하겠지 또. 애들이 좋다고 전개해서 하겠죠. 자, 이런 거를 구해달래요. 그럼 구조를 본다고. 야, 씨, 네가 AK라고 부른다면 너는 K 자리에 그냥 누가 쳐 들어갔냐면 A, K 플러스 1이 쳐 들어간 거네? 뺀 거네? 그러면 너는 A, 11 빼기 A, 1을 해달라는 소리네? 갖다 넣고, 11 넣고, 1 넣고. 아니지?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11 넣고. 얘가 AK니까. 여기다 또 1 넣고. 1 넣으면 빵이네? 지금 11 넣으면, 답은? 11은 제곱, 루트, 10이 되겠네? 121, 루트 10이 된다. 장담하는데, 식 이렇게 주고, 너네 보고 풀어보라고 하면, 이거의 구조를 이걸로 애들이 못 본다니까, 애초에. 잘 못 본다고. 근데 어떤 구조에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뭔가가 서로 뺐어. 서로 뺐는데 합을 하고 있어? 그러면 너는 거의 소거되는 형태가 아닐까? 를 찾고 의심한다고. 문제에서 보통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야 사실 이게 개 쉬운데? 이거 그냥 하면 지금 암산을 해도 121 루트 10 이렇게 막 풀 정도인데 너네는 형태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많이 의심을 안 하고 어떤 형태를 관찰을 잘 못해서예요 보통은. 근데 이거를 내가 야 사실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소거되면 알잖아 이렇게 돼서 설명을 하면 다 알아요. 설명을 다 하지만 왜 나는 못 풀지? 나는 못 풀지가 바로 형태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는 시그마인데 가운데 뺀 게 있어? 혹시 소거되는 형태가 아닐까? 그리고 당연히 더하고 빼고 분리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무슨 뭐 너에다가 따로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시그마 1부터 10까지 예컨대 이렇게 줬어. 뭐 이게 K승 곱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게 K 마이너스 1승 예컨대 이런 거 줬어. 곱하기 K K 플러스 K 빼기 1. 자, 예컨대 이런 걸 줬다 치자. 이런 걸 줬대? 분명히 뺐지? 따로 다 계산을 하는 소린가? 싶어서 공부인 고민을 해봤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봐봐. 얘를 AK라고 놓으면 얘를 AK 플러스 1로 놓을 수가 있나 해서 봤더니 안 맞죠. 안 맞지. 근데 나는 이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값이 그럼 다르게 풀어야지가 아니라 너를 형태를 맞춰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너로 만들려면 얘가 어떤 구조였어야 돼? 얘가 AK니까 얘가 AK 플러스 1을 려면 이쪽 내가 밑줄 친 이 식이 뭐가 됐었어야 돼? 태원아. 봐봐 얘가 AK야. K 자리에 K 플러스 1이 요 자리에 K 플러스 1이 쳐 들어갔다면 원래는 무슨 식이었을까?
뭐야? 였어야 되죠. 맞죠? 근데 누가 거슬려? 1이 거슬리니까 갖다 빼면 되잖아. 따로 빼주면 안 돼? 이거 할 줄 몰라? 따로 더해주면 되잖아. 얘는 뭐야?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 합을 배웠네? 그럼 얘는 아는 거네? 그럼 얘도 아는 거네, 이제? 요거니까? 너는 그러면 끝났지. 너에다가 10 들어가면, 아니지? K 플러스 A 11을 구해야 되니까 11을 들어가면 2에 11승 곱하기 10 빼기 너의 1 들어가면 또 빵이네.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너니까 첫 항이 2고 2 빼기 1분의 항의 개수 10개 2의 10승 빼기 답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보여주는 거는 그냥 예시를 드는 거라고. 문제에서 형태를 이렇게 구조를 찾기 힘들게 줄 뿐 어쨌거나 서로 뺐다 혹시 아니네 슬프다 못 풀겠다 별표가 아니라 너를 어떻게든 만들 수는 없을까? 식을 변형을 한다는 거는 개만이 나온다고. 얘는 수원수도 수상, 하, 미적분 통틀어서 식변형은 개만이 나와요. 주어진 걸 그대로 갖다 바로 풀 수 있게끔 출제하는 거는 그냥 딱 중간 정도 혹은 중하 정도 난이도 까지고 보통은 여러분이 아까 얘를 배웠으면 아까비 못 풀겠다가 아니라 그럼 너를 어떻게 하면 이걸로 만들 수 있을까?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연산이 가능하네. 시그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짓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따로 찢어놓고 합치고 어쨌거나 더하기나 빼기밖에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합을 학습한다라는 얘기고 그 동그라미 3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얘는 이중구도인데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요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를 했고 소거되는 형태 또 있어요. 되게 많아요. 사실은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어. 시그마 K를 1부터 뭐 할까? 99까지 로그 너가 K 플러스 분의 K 예컨대 이런 거 어려고 싶죠? 야, 이 또 로그라서 존나 어렵네. 이런 게 아니라 로그는 우리 배웠으니까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K 플러스 1이네. 또 마이너스 못 참지. 서로 뺐고 합을 했고 너가 그럼 AK고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마지막에 뭐가 남아야 돼요? A 마지막에 그 너를 넣은 A100이 남아야 되고 너를 넣은 A1이 남아야 돼요. 맞나요? 근데 A1 얼마야? 너가 너니까 빵이죠. 넌 얼마야? 너니까 2죠.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구조를 되게 많이 쪽에서 물어보고 여러분이 수원이라는 과목 자체가 수상화를 배우고 나서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아주 독특하게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우리 응용 수업이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억이 잘 안 나. 자, K 예컨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요거예요. 자, 이거 맞아요. 이런 게 있어. 근데 뭐 아니 분모가 고배 형태 부분분수야. 근데 K의 부분분수는 또 어떻게 하는 거죠? K 값은 1부터 10인데 바뀌어있는데 부분분수는 아니겠지. 부분분수라면 아니 부분분수 아닐 수도 있어 당연히. 그럴 때는 이거 아니 개수가 달라지는데 부분분수 아니겠지. 얘는 사실은 뭐냐면 요렇게 따로 보시면 K팩분의 K 빼기 K팩분의 1로도 볼 수 있고 근데 네가 뭐냐면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죠. K는 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빵 돼버리니까. 사실 근데 0팩토리얼이 정의 되죠. 0팩 얼마? 0팩토리얼. 연병 0팩토리얼 0이라고. 야, 이거 돌아버리겠네. 0팩토리얼 얼마야? 1이죠. 0팩은 1이에요. 0팩의 정의입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팩토리얼
5팩은 5부터 1까지, 1팩은 1부터 1까지, 0팩은 0부터 0까지? 아닙니다. 0팩은 정의상 1이에요. 안 그러면 정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 틀리라고 이렇게 1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 해보시면 마지막에 뭐만 남는다? 쭉쭉쭉 소거가 되죠. 얘를 AK라고 부르면 너가 AK 플러스 1인 거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A 1 빼기 A 10 1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 10을 넣은 거니까. 근데 너가 AK인 거잖아. 너가 AK니까 너에다 1 넣으면 1 빼기 너에다 11 넣으면 10 팩트면 답은 뭐 이렇게 된다. 괜찮죠? 안 보인다고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내가 그나마 간단하게 식을 써준 거고 뭐 이 정도는 그냥 보이는데 이런 거 약간 선 넘죠? 약간 좀 띠용? 약간 찾기 힘들고 그래서 마치 숲에 나무를 숨기듯 이 형태를 이쪽에서 많이 숨겨서 내니까 여러분이 관찰을 좀 해서 풀어봤으면 좋겠다. 넘어갑니다. 어차차, 그래서 여러 가지 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고 그럼 여러 가지 합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엔 선생님이 여기서 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했냐면 앞에서 했던 등비,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왜? 등비 수열 합 할 줄 아니까. 시그마 안에 뭐가 있으면 아 등비 수열로 이제 푸는 부분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떨까? 등비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물론 얘는 다 선생님이 보기 좋으라고 다 KKK 나눴으니까 간단히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얘는 더하고 분리하고 뭐 이런 게 자연스럽다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둘이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고 너는 5분의 3이 되고 그래서 요거 등비 합 따로 요거 등비 합 따로따로 해서 합치면 되지. 그지? 이게 뭐가 되겠어? 첫 항이 5분의 2가 되고 공비가 5분의 2짜리 항을 10개 더한 등비 수열의 합공식 써주시고 5분의 3까지 똑같이 써주시고 두 개 합하면 돼. 됐죠?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미적분하면 이제 저런 걸 가지고 무슨 뭐 얘가 수렴하네 발산하네 그 간이 얼마네 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쪽이 나중에 이제 미적분 첫 단원이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급수라는 단원인데 급수에서 나와요. 급수가 뭐 하겠다는 거냐면 얘를 이제 무한히 더해볼래? 뭐 이런 걸 합니다. 영원히 더해볼까? 그럼 얼마일까? 뭐 이런 거 등비수열 할 때 나옵니다. 미적분을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너네는 어차피 대원 미적분 한다며 이제 그죠? 큰일 났습니다. 미적분 개 어려워요. 확통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약간 과도기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합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서 이제 보여드렸고 문제를 좀 이따 풀 거고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좀 봅시다. 합과 일반항의 관계. 합과 일반항.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별거 없어요. 이거야. 이게 끝이야. 다만 이 합의 표현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주로 얘를 이제 어떻게 써먹냐면 이런 경우에 써. 예를 들어 시그마 K가 1부터 2n까지 A, K를 예를 들어 4의 n승 플러스 3n 제곱이래요. 뭐 아름답죠? 자, 근데 너를 가지고 그럼 A 뭐 해볼까? 이런 걸 해봐야지. A 10 11 당연히 무슨 A 12의 값을 구해볼래? 근데 이런 걸 물어봤어. 우린 이 합의 구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SN은 이렇게 생겼고 SEN이라고 하면 이제 너부터 요 EN까지를 즉 짝수계를 더한 거죠. 짝수계를 더한 형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양변에다가 n 대신에 n-를 넣고 뺀다면 예를 들어
2 n 빼기 1이 되겠죠. 4에 n-1승이 되겠죠. 3에 n-1승이 되겠죠. 서로 뺍니다. 슉. 빼고 나면 좌변에는 항이 몇 개가 남을까요? 자, 봐봐. 얘는 항이 원래 2n개야. n 대신 n-를 넣었어. 항이 몇 개가 됐어요? 2n-2개가 됐어요. 맞죠? 2 n-1이니까. 그러면 D에서 D를 빼면 당연히 2개가 남아요. 누가 남아? 제일 마지막 A, 2n이랑 A, 2n-1이 남겠죠. 그럼 빼니까 이거 남네. 너는 뺄 줄 알잖아.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빼셔도 상관은 없는데 3n제곱? 3n제곱이라는 식에다 n 대신 n-을 넣고 뺀다면 너는 마치 등차 수열에서 합이 3n제곱인데 일반항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그럼 6n? 근데 1 들어가서 같아야 되니까 빼기 3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하다면 뭐 이렇게 돼 있다면 넣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 2배 6n? 1 들어가서 그럼 딱 6n이네? 뭐 이렇게 돼요. 어쨌거나 아니야 그냥 잔기술 보여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제 또 11 넣지 말고 얼마 넣고 싶어 정확하게? 너가 되려면 n에다가 6을 넣어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겠구나. 얘는 n에다 6을 넣었으니까 안심. 왜?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을 쓸 때는 항상 그러면 1일 때는 a1 더하기 a2는 어떻게 구한다고? 어디서? 맨날 여기서 슝 요거 양변에다가 1을 넣어서 확인한다고. 근데 이게 첫 항부터 성립하는지 이 관계식이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원래 첫 번째 식, 이 식에다가 뭘 넣어? n자리에? 뭐 넣어? 뭐 넣는다고 그랬어? 다시 한번 합으로 일반항을 구해서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2부터 성립해요. 첫 항부터 성립하려면 1일 때도 내가 이 식에다 대입해서 a1 더하기 a2를 구하고 싶었다면 여기서 무슨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고? 얘는 기본적으로 SN의 형태야. 그치? 1? 뭘 넣는다고 그랬죠? S? 0이? 0이 되면 돼요. 근데 넣어보세요. 되나요? 우변이? 안 되죠. 1 나오죠. 그럼 4의 n승이니까. 그럼 첫 항부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정확히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어? 0이 아닌 1만큼 차이가 나요. 딱. 0이 나왔어야 되거든. 근데 1이 나오지. 그만큼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여기다 넣는다. 그럼 7 나오겠죠. 그죠? 실제 여기다 넣으면 얼마나요? 여기다 1 들어가면 정확히 얼마나? 3 더하기 6 빼기 3이니까 6 나오죠. 6 나오는데 실제로는 7 나오지. 1만큼 차이가 나지. 그게 누구야? S 0만큼의 차이가 나요. 여기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한테 여러 가지 형태를 막 준다고 뭐 이렇게 주고 KAK 예컨대 너가 무슨 뭐 이렇게 생겼대 3N 3승 뭐 예컨대 이렇게 생겼대 그래 놓고 나한테 갑자기 시그마 K를 1부터 5까지 AK를 해달래. 넌 얼마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 눈치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내가 n에 대한 식으로 준 거지. SN을 준 거죠. 물론 이렇게 생긴 수열에 대한 SN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전히 양변에 n 넣고 n-을 넣고 빼면 누가 남았겠어? 좌변에는. 얘가 누굴까? n 넣고 n-을 넣고 빼면 누구야? 이 수열에 누가 남아야 돼? 마지막 n번째 항이 남아야 돼. 걔는 누구겠어? n 곱하기 an이 돼야죠. 이렇게 남아요. 이걸 자체를 하나의 수열을 보겠다는 거 그냥. 얘가 쭉 n개가 있는데 n-3개를 딱 없앴으니까 n번째가 남는다고. 그냥 an이 오는 게 아니라 nan이 당연히 와야죠. 그럼 요거씩 정리하면 n에 관한 식으로 an이 나오죠. 그죠? 즉 an은 n분의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갖다 들어가면 그죠? 얘를 다시 1부터 5까지 내가 이제 합을 계산할 수 있겠죠.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약분이 되게끔 출제를 합니다. 약분이 안 되죠. 누가 봐도.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요. 숫자가 이딴 게 뭐 정확하게 안 떠올라요. 그래서 약분이 된 형태로 나와서 요거 시그마 계산을 다시금 할 수 있게끔 출제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가 된다고. 내가 뭘 주면 합을 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일반항을 주면 일반항 가지고 합을 구할 수 있고 왔다 갔다. 그래서 일반항 가서 뭐 n을 곱해서 또 식을 변형한 다음에 새로운 일반항 구해서 다시 또 합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첫항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봅시다. 오이씨. 뒤에 보면 무슨 뭐 도형 어쩌고 뭐 이딴 거 있는데 도형은 뭐 많이 넣진 않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의 형태가 뭐가 되냐? 그래서 너를 이 시그마라는 기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보시면 시그마 바퀴 L을 1부터 N까지죠? 그 다음에 시그마 K를 1부터 L까지죠? 근데 그게 56이래. 일단 안에 거부터. K에 대한 시그마고 K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지금 누가 나와야 돼? 2분의 KK, 2분의 L 플러스 1 나와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다시 너를 시그마 했어. 이번 L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너가 56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너를 이제 해갖고 식을 막 다 쓰는데 그게 아니라 자 2를 양변에 곱합니다. 짜잔. 너는 뭐라고? 3분의 이거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물론 얘는 의도하고 넣었어요. 짜잔. 얘는 뭘까요? 6이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보이죠? 연속된 세수인데 연속된 세수니까 B가 아니지 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번 차탕이 이 자리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이런 걸 하겠대. 근데 뭔가를 막 뺐네 AK를. 근데 뭐 뺐는데 그래서 혹시 부분부 뭔가 서로 소거되는 형태 근데 어차피 등차라고 했잖아. 등차니까 너를 빼봤자 뭐가 남는 거야? 등차 길이 빼면 공차가 남아요. 맞죠? 여기 앞에 공차가 없어졌나요? 미안해. 자, 공차를 가끔 사먹었는데 없어졌나요? 여기 길 건너에? 아직 있나요? 그래? 한번 먹으러 가야겠어요. 자, 등차수열 할 때 먹었어야 되는데 얘가 그러면 둘씩 묶을까요? A, K 플러스 2랑 AK 뺀 거 A, K 플러스 1이랑 AK 뺀 거 AK 2개 뺐으니까 한 개 한 개 나눠줘도 되잖아. 그럼 너는 공차 2개 너는 공차 1개 합이 공차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K가 1부터 20까지라고 해서 이 3D라는 공차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너를 시그마를 해봤자 정확하게 60개의 공차죠. 이렇게 되죠. 20 곱하기 3D. 너가 300이야. 공차 나오죠? A10을 구해달래. 첫 항 줬으니까 A10은 그냥 나온다. 그래서 이쪽은 당연히 앞에서 했던 등차 수열에서의 상식,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다 총 출동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쪽에서 새로이 배우는 거는 오늘 설명한 이 정도밖에는 없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모든 항이 등비 수열인 어쩌고 저쩌고 그럼 딱 보자마자 공비 얼마죠? A4를 A2로 나눠주시면 얼마 남아요? 약분하면 48분의 108. 자, 6으로 약분하면 36. 너가 8분의 36이니까 또 20 하면 4로 나누면 2분의 9죠? 아니? 아닌가 본데? 개소리죠? 안 맞고. 4분의 9인가요? 8을 약분을 했고. 4분의 9 되나요? 그래. 맞는 것 같아요. 12 곱하기 9가 108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공비가 4분의, 아니, R 제곱이 4분의 9죠. 그러니까 공비는 얼마야? 2분의 3이겠죠? 뿔맞죠, 근데 원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어? 모든 항이
양수구나. 아, 공비는 양수구나. 2분의 3이구나. 그래, 그렇다면 나는 A, K에 대한 시그마. 일단 A2가 48이기 때문에 공비가 2분의 3이라는 데에서 A1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3분의 2를 딱 곱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2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첫항과 공비를 아니까 둘을 바탕으로 나는 뭘 써줄 거냐면 SN을 써줄게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요 시그마 표현이 그냥 SN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 그럼 SN은 첫항 32 곱하기 2분의 3에서 1을 뺐으니까 분모가 2분의 1인데 그냥 곱하기 2라고 써도 될까요? 다시 2분의 3에서 또 n승을 하고 빼겠죠. 요 2가 뭘 의미하는지 알죠? 분모에 있는 2분의 1을 그냥 갖다가 바로 쓴 거야. 분모 2분의 1분의 이걸 하기 싫어서 번분수 너무 싫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너가 커 나갔다 960. 그러면 식을 잘 보니까 이거 딱 얼마 나오죠? 15 나오죠, 15. 왜냐면 30이랑 약분하면 30이거든. 근데 2로 약분하면 15가 되거든. 이렇게. 15가 딱 나와요. 그리고 1, 2항. 2분의 3에 n승이 언제 16보다 커지니를 물어보는 건데. 그럼 나는 여기 로그 2, 는 0.30, 로그 3은 0.48로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만약에 괄호가 없어요. 단 어쩌고. 단 나와 있으면 여러분 양변 로그 취해가고 하겠지만 나는 그게 없다. 시험에 없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이거? 그러면 양변에 2의 n승 곱하면 야, 3의 n승이 언제 2의 n 플러스 4승보다 좀 커지니 어차피 3의 n승 정도 찾는 거 어렵지 않고 2의 n 플러스 4승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된다. 됐죠? 물론 우리는 로고 나와 있으니까 친절하게 양변 로고 취해서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4번. 두 등차수열. 너에 대해서. 너랑 너. 이걸 합을 막 줬어. A2 더하기 B2를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언뜻 보기엔 수열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의 수열 AK 더하기 BK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을 CN이라고 놓고 싶은 거예요. 둘을 더한 수열을. 왜? 얘를 이렇게 합칠 수 있잖아. 식을 써볼게. 너를 새로운 함수, 새로운 수열 CK라고 논다면 여러분이 이제 뭐 함수끼리 더한다든지 수열끼리 더한다든지 아니면 수열끼리 뺀다든지 혹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끼리 뺀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고 이런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쪽도 수열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함수의 형태를 갖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AK에서 BK를 뺐어. AK와 BK의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AK에서 BK를 뺀 새로운 수열 CK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얘는 서로 더했으니까 둘이 더한 수열 CK를 새로이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너는 이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시그마 1부터 10까지 CK랑 그 다음에 시그마 3부터 9까지 아니지? 뭔 소리지? 너가 235고 3부터 9까지 너가 182죠. 182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건 A2 더하기 C2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지. C2는 얼마니? 이렇게. 그래서 살짝 고민을 해봤어. 일단 등차수열 입장에서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내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개. 그렇죠? 얘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다만 3이랑 9가 되겠죠? 너는 6, 7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식 정리해볼까요? 5로 나누면 47. 2 곱하고 7로 나누면 안 된다. 26, 50. 안 된다. 26 곱하기 2는 52.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할수 위아래 식은? 서로 빼주겠죠. 등차니까.
빼보면 누가 나? 빼보면 여기서 공차 2개 차이, 여기서 공차 1개 차이, 공차가 총 3개가 차이가 나요. 3D는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겠네요. 맞나? 2개, 1개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C2를 구하고 싶은데 공차를 구했기 때문에 너를 여기다 갖다가 넣어주시면 쇽 대입하시면 우리가 너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C2 더하기 C2 더하기 공차가 아니지? C2 더하기 C 9랑 똑같죠? 기본적으로 C1 더하기 C10은 근데 C9는 C2 더하기 공차가 7개라고 써도 돼요. 맞죠? 즉 결론 나는 47은 2개의 C2에다가 7개의 공차를 더한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공차는 여기 있고 갖다 놓고 빼고 2로 나누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걸로 봐서는 문제가 뭔가 오타가 있어요. 자, 잠시만. 나 이거 답지 없다. 혹시 답지가 있는 사람?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풀이는 이게 맞는데 뭔가 안 맞죠? 지금 산수를 거지같이 했나? 산수를 거지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너에서 너를 뺐고 야 여기서 여기를 뺐는데 공차가 3개가 나왔어. 마법처럼. 개소리죠. 잘 보세요. 야 잘 봐.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뺐어. 얘도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뺐어요. 여기 마이너스 D예요. 넌 플러스 D고 그럼 공차가 그냥 D입니다. 됐죠? 짜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푼지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안 풀었어요? 애들이 보통 여기까지 딱 오지? 그럼 거의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해서 C1을 구해요. 그 다음에 다시 C1에다가 1을 더해서 공차를 더해서 C2를 구하죠. 즉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인 뒤에 걸 가지고 다시 첫 항 갔다가 다시 두 번째 항으로 오는 그게 사실은 거지 같은 짓이죠. 이 사실은 너는 너고 너는 넌데 그럼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데 C2를 구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자,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고 5번 보시면 함수 fx는 이와 같이 생겼는데 시그마 k를 1부터 fk 플러스 1는 160이래요. 근데 이런 거를 구해달래. 아하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요 식에다가 3부터 10까지 넣고 쭉 더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근데 뭘 줬냐면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이라고 줬어요. 너는 일단은 160이래. 그럼 너와 내가 구하고자 하는 3부터 10까지 fk 간에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이에요? 얘는? F 2부터 11까지 합이죠. 이걸 조금만 늘어놓으면 형태가 조금 보입니다. 자, 너는 F 3부터죠. 너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나는 위의 식에서 아하 너에다가 정확하게 F2랑 F11을 더해서 빼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나오는 거네. 그럼 얘를 구하면 되네. 사실은. 그래? 돌았네? 안 돌았죠? 맞네.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이 형태를 줬다는 거는 우리가 fx가 이와 같이 생겼다 보니까 fk 플러스 1이 식을 넣어보시면 요 식은 사실은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k를 2부터 11까지 fk로 바꿔도 되나요? 이렇게 한 거랑 똑같죠? 왜냐면 f2부터 f11까지니까 너는 k를 1부터 11까지 fk에서 f1을 뺀 것과 같나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뭘까? 우리는 모든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의 공식들은 항상 K가 얼마부터 출발하냐면 1부터 출발을 해요. 1부터 출발한 형태만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2부터 출발한 건 공식을 아예 쓰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앞부분은 빼가지고 쓴단 말이야. 그래? 그럼 이제 할 수 있네. 너 자리에 넣을까? K제곱 마이너스 AK 빼기 플러스 AK 뭐 이렇게 돼 있죠. F1은 뭐야? 1 들어가면 A 빼기 1이네. A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차피 이 식 자체가 A에 대한 형태로 정리가 돼요. 근데 그 값이 160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A 값이 나오겠죠. A 값이 나오고 갔다가 요거 빼주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꼭 식을 다시 시그마 할 필요 없이 160에다가 F2랑 F11을 빼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6분의 11, 12, 2n 플러스 1이니까 23 더하기 2분의 11, 12, A 빼기 22 빼기 A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이만큼이 뭐죠? A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얘를 이제 연산을 해서 구해줘야 될 것 같다. 항의 개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거보다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연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자 6번 두 수열 너랑 너랑 각각이 성립한대. 근데 봐봐 시그마끼리는 어떤 게 성립한다고 그랬냐면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어디까지나 언제? 우리가 항의 개수가 같을 때, 항의 시작과 끝이 같을 때는 항상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를 할 수 있어요. 얘처럼 K1부터 N까지, K1부터 N까지로 되어 있다는 건 위아래식을 나는 더해도 되고 빼도 돼요. 맞죠? 자, 그럼 위아래식 더해보시면 뭐가 남죠? 4N, N 플러스 2가 남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론 AN에 대한 시그마는 2로 나누면 2n, n 플러스 1이 되겠네. bn은 1부터 n까지인데 그냥 안 쓸게요. k인데. 너는 n, n 플러스 1이 되겠네. 요거 되는 거 맞나요? 그죠? 마지막에 이런 걸 하고 싶대. 뭐야. bn에 대한 물어보고 했는데 왜 구했죠? 도대체 a는? 괜히 구했고.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 bn이라는 건 분명히 어떤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걔는 이렇게 생긴 거를 합을 하면 3분의고 합을 했더니 이렇게 생긴 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 뭘 합치면 이렇게 뭘 합하면 이런 구조가 나오죠? 아, 뭐? 사실은 EK가 맞아요. EK가 맞는데 아니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 합이잖아 이거. 즉 BN이 원래 등차수열이었다고. 잘 봐. 합을 했더니 이런 구조가 나왔어. N에 관한 2차식이 나왔어. 그럼 원래 거는 K에 관한 1차식이었어요. 등차수열이라고. BN은 등차수열이라고. 그러니까 등차수열 N 대신 N-를 넣고 빼는 거거든 원래. 그게 그럼 BN이 나오는 건데 N 대신 N-를 넣고 빼는 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왜? 우리는 등차수열에서 합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거를 알려줬으니까. 너의 최고차항의 2배 2n 써주시고 1 들어가서 같아야 되죠. 근데 더 이상 없죠. 그죠? 근데 이거 뭐야? 연속된 두 제곱 원래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2분의 n n 플러스 1이 시그마 k인 거죠. 원래는 요건 거죠. 그죠? 얘가 1로 곱해져도 상관없죠. 이건 거죠. bn 2n이에요. 갖다 놓고 시그마 계산하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자 7번 우리 7번 8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너에 대한 2차 방식 어쩌고 두근. 자 이런 게 수학 상입니다. 수학상. 수학상에서의 나의 어떤 상식, 나는 2차 방정식을 좀 능숙하게 다루는가, 근과계수의 관계를 좀 잘 식을 정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 1부터
n까지 알파 k제곱 플러스 1이랑 너가 베타 k제곱 플러스 1이랑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근거계수의 관계상 너랑 따로따로 다 전개해가지고 두근의 제곱의 합은 두근의 합의 제곱에서 두근의 곱을 두 번을 빼서 구할 수도 있고, 너너 곱한 건 두근의 곱을 제곱하면 되고 너너 곱한 건 어차피 1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졌다면 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것도 쓸 수 있었어야 된다고,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봐봐. 알파인데 플러스 n 마이너스.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지. 즉 이거 대신에 누굴 써도 돼? 얘를 써도 돼. 맞아? 차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 내가 너를 갖다가 넣어보시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2n 플러스 1 알파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이라서 플러스 2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베타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나와.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짓을 하면 너를 2n 플러스 1로 묶습니다. 자, 수상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생긴 식을 원래 있던 x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x 더하기 n 빼기 1 너는 0을 이용을 해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왜냐하면 저 식은 이렇게 생긴 거지. 다 n이라고 써놨는데 내가 다 k인데 어쩔 수 없이 늦었다. 다 k인데 그죠? n이랑 막 섞어서 썼어요. 다 k인데 어쩔 수 없지. 어쨌거나 사실은 얘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봐봐. 요거 x자리에 누가 들어간 식이랑 똑같냐면 2n 플러스 1분의 n-2가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맞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넣고 이거를 이 식에다 갖다 넣고 거기다가 얘를 앞에다가 곱해주시기만 하면 주어진 원래 식의 형태랑 동일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식변형들이 수학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했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졌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그냥 아까 하려던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이만큼 여기 쓰겠죠? 너가 알파 k제곱 베타 k제곱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2 알파 k 베타 k 더하기 1 이거인 거지. 여기서 근거계수의 관계상 요거 3개 갖다가 넣을 수 있죠. 그죠? 하나는 2n 플러스 1, 하나는 n 마이너스 1. 여기다 2n 플러스 1 넣고 n 마일 넣고 n 마일 넣고 계산을 해보시면 n 아니네 k인데 아까부터 K 연병을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시그마 계산하시면 되겠다. 근거계수의 관계를 물어본다. 그 다음에 8번 자 함수 너를 쭉 더한 것들 제곱해서 더한 것들은 x가 p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그때 f p 더하기 2분의 1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이제 식을 잘 보시면 fx라는 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사실은 너도 2차 함수 할 때 수학상에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x 더하기 1의 제곱 x 더하기 2의 제곱 x 더하기 10의 제곱까지. 얘를 전개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10 x제곱 더하기 어쩌고
x라는 상수항은 잘 모르겠고 얘만 일단 구해보려고 해. 얘만 알면 x가 얼마일 때 최소인지 알 수는 있거든. 이차 함수에서 대칭축에서 최소니까. 너는 당연히 2 더하기 4 더하기 22 되겠죠. 맞죠? 즉 너는 2배 2분의 nn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 너는 10x죠. 10 곱하기 11x 어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분의 너 x는 마이너스 2분의 11에서 최소. 그래서 요거 갖다 대입해서 시그마 연산하시면 되는 문제.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겼거든. x가 k 마이너스 2분의 11 제곱에 대한 시그마인데 k를 1부터 10까지 이 형태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k 제곱 마이너스 11k 더하기 4분의 121 얘는 따로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다. 얘는 따로 계산을 하시고 굳이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한다면 나 같으면 k제곱 더하기 k 따로 분리하고 빼기 12k 더하기 4분의 121을 해서 이거는 그냥 3분의 10, 11, 12구나. 그리고 이 부분 그냥 따로 해서 갖다가 더해주는구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k제곱 나 6분의가 싫어서 그래. 6분의 그 중간에 2n 플러스 1 막 이런 부분 있고 그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k제곱 플러스 k를 바꿔서 그러면 마이너스 12였으니까 마이너스 12k로 바꿔서 원래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꼭 k제곱 더하기 k가 나와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너를 이렇게 바꿔서 풀 수도 있다. 됐죠? 자, 가십시다. 자, 보겠습니다. 8번까지 했죠? 9번 볼게요. 얘는 이제 시계 형태가 아무래도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여러분이 K번째에 대한 일반화를 하는 게 조금 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식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1의 3승 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1의 3승 더하기 2의 3승 분의 2 곱하기 3. 그러면 내가 K번째가 있을 거라고? 중간에 K번째가 있어요. K번째. 너의 분모와 분자가 어떻게 됐을 것 같냐면 얘가 첫 번째일 때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일 때 너까지 더했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K번째는 K 3승까지 더하고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뭐야? 1부터 K까지 세제곱을 더한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2분의 K 플러스 1 네? 제곱이라고 불렀어요. 그 분자에 K 플러스 1이 또 있네? 딱 봐도 약분을 시키겠다는 얘기고, 그럼 너가 뭐가 나오냐면, 너가 분모의 분모가 4니까 분자로 올라가고, KK 플러스를 한 개 약분이 돼서 분모의 KK 플러스 1이 남아요. 이거를 합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형태를 찾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 시그마 K가 1부터 마지막이 11까지죠? 주어진 식 K 플러스 1분의 4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얘는 이제 부분분수 쪽에서 맨 앞에 한 개, 맨 뒤에 한 개 남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4에 맨 앞에 한 개 1분의 1 마이너스 맨 뒤에 한 개에 12분의 1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10번이 아까 그거예요. 시그마의 형태인데 합의 형태인데 팩토리얼 들어갔죠? 그래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는 선생님이 알아보기 편하게 n 팩토리얼 분의 n-1이라고 했다면 얘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첫 항부터 m항까지를 더하고 싶죠. n 첫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한 게 얘가 720분의 719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쭉 합을 하자니 형태가 잘 눈에 띄지 않죠. 그죠? 얘도 그래서 형태를 어떻게 변형하는 거냐면 1을 더했다가 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1을 더했다 빼보면 이만큼이 누가 되냐면 n 플러스 1 약분돼서 n 팩토리얼 분의 1이 되고, 이만큼이 누가 되냐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서로 빼져 있죠. 너를 합하는 거죠. 요 서로 뺀 식을 쭉 합했다는 거는 작은 거에 1 들어간 너부터 너의 큰 게 들어간 n 플러스 1 분의 1까지 이렇게. 근데 720이 누구냐면 6팩이에요. 5팩토리얼이 120이거든. 그러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정확히 네가 되면 되죠. n 값은 6이거든. 얘는 사실은 누구냐면 1 빼기 720분의 1이거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 그 다음에 11번, 12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와 관련된 형태인데 11번은 유리화를 해보시면 11번을 이제 가장 잘못 풀어내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얘를 첫 항이 2고 공차가 3짜리 등차 수열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3n 빼기 1이라는 식을 여기다가 막 대입해서 애들이 막 그 다음에 유리화하고 막 복잡하게 식을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요거를 식을 일단 보시면 뭔가 분모가 어쨌거나 루트 더하기 루트죠? 그러면 우리는 분모에 루트 더하기 루트가 돼 있으면 너를 유리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너 빼기 너 빼기 ak 네 3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잘 보시면 얘가 얼마야? 문제에서 알려준 공차인 3이 되죠. 약분되는 거 보이나요? 그럼 뭐가 남아요? 루트 ak 플러스 1에서 루트 ak를 뺀 거죠.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고 k 대신에 k 플러스 1 들어간 식이 너니까 너는 정확히 누가 남냐면 a n 플러스 1에 루트 씌운 거 빼기 너의 1 들어간 거 루트 a1.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이거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첫 항이 2고 공차가 3짜리에 n항까지 합이 392라고 줬다는 거는 n1, a1 더하기 an 나누기 2 곱하기 n 이 값이 지금 현재 392라는 거를 준 거죠. 그죠? 근데 첫 항이 2라는 건 알고 그럼 너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어차피 항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대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n 얘가 3n-1이었거든 an 자체가 이렇게 그러면 1 더하고 이쪽 곱해주면 3n 플러스 1 곱하기 n 너가 2 곱하기 392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볼까? 3n제곱 어쩔 수 없지. 마이너스 너 얼마야? 392는 어떤 수죠 도대체? 196 곱하기인가? 이거 맞죠? 196은 어떤 수죠? 98 곱하기인가? 너는 7의 제곱 곱하기 2의 4개 16 곱하기 49네.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하하. 이거를 인수분해 하느니 여기서 n 곱하기 3n 플러스 1이 되는 수를 이쪽에서 찾아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얘까지 곱한 거. 얘가 이렇게 되나. 너를 2로 한번 나누는 게 너. 그래서 요게 하나, 둘, 셋. 헷갈려. 이 맞니? 49 곱하기 너의 3 해서 1 더한 게 너다. 짜잔. 딱 맞죠?
딱 차였죠? 아, 는 16. 이거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여기서 대충 넣어서 3배에서 1, 이거 딱 맞네. 찾은 거죠.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거 이제 갖다 넣으시면 요거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1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래요? 1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알파 k-1 곱하기 베타 k-1의 형태는 뭘 이용하면 되는지. 근각계수의 관계를 다 쓰셔도 되긴 하지만 다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일단은 얘를 표현을 하셔도 뭐 괜찮아요. 이제 식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분모의 식이 내 생각에는 분모에 제가 가 있으니까 거의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되면 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니까 부분분수로 쪼갤 수 있죠. 그것만 잘 해보세요. 인수분해 되나요? 유정아,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써볼게요. 일단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써보시면 일단 요거 두 가지를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너는 둘의 곱 빼기 둘의 합이죠. 그럼 4k k 플러스 1 마이너스 둘의 합 4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분의 1 식 여기까지는 맞게 나왔나요? 식 써볼게. 4k죠. 플러스 4k 마이너스 4k라서 없어지네. 빼기 1. 오! 짜잔! 인수분해 안 된다고?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러면 2k 마이너스 1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 근데 중요 앞에 2분의 1 붙어야 되죠? 왜냐면 너 빼기 너가 정확히 2가 되거든. 그죠? 2분의 1 밖에 써줬고 그러면 너를 가지고 이제 앞에 시그마를 해보시면 1부터 n까지 그렇다고 봐봐 너와 너의 차이가 2라서 그럼 앞에 2개 뒤에 2개가 남는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식을 ak라고 생각을 해볼게. 너가 ak가 되면 k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정확히 이 식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넌 사실은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의 형태예요. 맨 앞에 1개, 맨 뒤에 1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쓴다고. 1 들어가면 2분의 1에 1 빼기 n 들어가면 2
n 플러스 1분의 1. 너가 커 나왔다. 25분의 12. 2배 곱하시면 이걸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1 빼시고 마이너스로 바뀌고 뿔뿔 바뀌고 뒤집어주고 됐나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 13번 형태가 조금 어려운데, 자, 한번 보세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갑자기 희한한 형태를 줬어. 분모에는 곱의 형태가 있는데 분자에 거지 같은 게 있어요. K3성, K4제곱, 2K3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A. A는 심지어 뭔지도 모르겠고 490이래요. 450. 야, 이런 거를 계산을 해달래. 그래서 약간의 관찰을 해봤지. 도대체 너를 부분분수로 나눈 사실은 쓰고 싶었는데 분자가 이런 형태가 있으니 얘를 조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너는 K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이네? 이렇게 생긴 거네. 맞아요? 그럼 나는 너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즉 너는 이렇게 돼요.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네, A. 따로따로 할 수 있죠. 여전히 나왔죠. 내가 이런 것만 넣은 걸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넣었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연속된 두 제곱의 합 3분의 10, 11, 12 잽싸게 써주시고 너는 뭐가 되겠어? 부분분수 하면 1분의 1 A 앞에 뽑고 1 빼기 11분의 1 오잉? 맞죠? 너는 450 씩 정리하시면 돼요. 네. 딱 보니까 저거 440이네. 촉촉 너 10이네. 그지? A 11이네. 끝났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14번 풀지 마세요. 14번 풀지 마시고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보세요. 로그와 시그마를 선생님이 유형을 분류를 해놨는데 굳이 뭐 14번은 가우스와 관련된 얘기라서 일단은 빼겠습니다. 자, 16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너를 만족한대. 근데 봐봐. AK에 대한 합을 줬는데 N번째까지 합을 N에 대한 식으로 줬어요. 그러면 나는 좌변은 사실은 SN을 준 거죠. SN을 주고 뭔가 요거를 가지고 A1과 A9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 봐봐. 1부터 N까지 AK 이거는 로그에 2분의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1 더하기 A9를 구해달래. 얼마니? 자, 이런 상태. 그럼 첫 번째, A1은 사실은 구하기 되게 쉬워요. 왜? A1은 양변에다 그냥 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A1이에요. 우리 어쨌거나 합을 준 거니까 N 대신 N-을 넣고 AN을 구하는 과정에서 AN은 N 대신 N-을 넣고 빼보시면 빼기 이렇게 되겠죠. 로그끼리 뺀 거니까 나누는 거죠, 사실은. N분의 N 플러스 1이 나와요. 이렇게 나온 거 맞죠? 2 이상이 첫 항일 때 될 때 안 될까? 넣어봤어요, S0을. 로그 2분의 1은 분명히 0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첫 항부터는 안 되겠네. 즉 A는 이렇게 쓰고 9는 여기다가 넣되 우리가 A1은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A1 여기다 넣으면 답이 다르게 나오죠. A1 여기다 넣으면 로그 2 나와요. 여기다 넣으면 로그 1 나오죠. 로그 1. 안 맞죠? 그래서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 됐죠? 그래서 요거 9는 여기다가 A1은 여기다가 넣고 계산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또 이제 합과 일반항의 관계 형태의 식인데 요 17번을 한번 여러분이 해볼게요. 17번 풀어보세요.
17번 힌트를 하나 주자면 봐봐. 힌트를 하나 주자면 주어진 식을 딱 보자마자 너는 첫 항부터 성립하나 안 하나를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면 좌변 합이지, 그지? 근데 일반항을 만약에 구한다면 첫 항부터 성립하는 형태, 안 하는 형태는 첫 항부터 성립을 해요, 안 해요? n 대신 n-을 넣고 뺐어. 해요, 안 해요? 소신 있게 해요, 안 해요? 하죠. 0 들어가면 1분의 0이니까 얘는 첫 항부터 성립합니다. n 더하기 1분의 n이니까 1분의 0이잖아. 그럼 되는 거예요. n 넣고 n-을 넣고 빼서 an 구해보세요. 유정이 오늘따라 좀 기운이 없네? 왜죠? 아, 그래? 몇 시에 잤죠? 2시에 자고 7시. 그러네. 한참 키 클 나이인데. 유정이 목표 키는 얼마니? 오호. 음흠. 여자애들은 보면 키 큰 애들은 좀 작은 애들 부러워하고 또 작은 애들은 큰 애들을 부러워하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남자들은 절대 작은 애들은 부러워하지 않거든. 남자들은 그냥 다 큰 애들을 부러워하는데 여자애들은 근데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큰 애들은 좀 작은 애들은 약간 귀여운 맛이 있다. 막 약간 나도 좀 귀여워서 아기자기한 게 어울렸으면 좋겠다. 막 약간 이런 게 있고 작은 애들은 아 나는 약간 좀 뭔가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더 길쭉길쭉해야 옷이 태가 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와이프는 아주 키가 작습니다. 152예요.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자, 아무튼 선생님하고 30cm 차이가 나는데 난 한 번도 뭐 너는 씨 너무 작아서 막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작은 작은 대로 그죠? 자 보겠습니다. 합을 줬고 이걸 줬죠. AN 구해봤나요? 자 AN은 주어진 식에다가 n 대신에 n-를 넣고 빼시면 되죠. 그럼 봐봐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1을 넣은 거니까 n분의 n-1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너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통분을 해보시면 n 플러스 1 분의 n제곱 이쪽이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n제곱에서 n제곱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1이 남아요. 이렇게 되겠죠. 정확히 이게 남아요. 오! 심지어 n은 1부터 즉 a n분의 1 a k분의 1은 너의 역수니까 야 또 나왔네. k 플러스 1 반갑다 이제. 슬슬 반가울 때가 됐죠. 너를 1부터 n까지 우리 이제 알지.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거짓말 같겠지만 의도해서 넣은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자꾸 나와요. 저 연속된 두 수의 곱의 합이 표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는 게 편하다는 거죠. 자, 13번, 18번. 이번엔 내가 해볼게. 봐봐.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을 한대. 근데 이런 합을 구해달래요. 나는 좌변의 식을 시그마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좌변의 식을. A1, 2A2, 3A3, K번째가 있고 NAN까지. K번째는 당연히 표현이 KAK 아니겠어?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나는 좌변,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KAK구나. 너가 우변에 있는 2분의 3개짜리 곱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3이네. 이렇게 생겼나봐. 그래서 합을 주고 뭔가 너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왜냐면 마지막에 다시 뭘 구해달래? 시그마 1부터 n까지 ak를 하고 싶어. 그럼 나는 당연히 ak를 알아야 돼. ak를 알려면 이 합에서 이 부분을 안 다음에 너를 k를 양변을 나눠주면 ak가 나올 거라고. 그죠? 사실은 이제 너의 일반항을 구한다면 n 대신에 n-을 넣고 빼면 당연히 n, a, n이 나오겠죠. n 대신에 n-을 넣고 식을 빼볼게요. 2분의 n 대신에 n-1이 들어가면 n-1이 되고 n 대신에 n-1이 되면 n이 되고 n 대신에 n-1이 되면 2,
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이거를 너에다 빼주면 돼요. 위에 거에다가 이렇게 너 빼기 너를 할 거야. 위에 걸 그냥 한 번 더 안 쓴 거예요. 그럼 일단 공통인수로 묶어볼까요? 이만큼 2분의 n은 공통. 자, 2분의 n 괄호 열고 니 곱하면 얼마야? 2n제곱? 근데 너도 니 곱하면 얼마야? 2n제곱이네. 빼니까 없어지겠죠. 2n제곱은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2n이죠? 3n이죠? 너는 5n이에요. 맞죠? 여기는 마이너스 2n이죠? 플러스 n이죠? 마이너스 n이에요. 5n에서 마이너스 n을 뺀 거니까 6n이에요. 어렵나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 3,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 뺀 거니까 4가 돼야 돼요. 짜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누구야? NaN이, NA. 약분하셔야죠. 그리고 괄호. N은 원래 2 이상인데, 첫 번째 주어졌던 이 식이 합의 형태고, 너가 첫 항부터 일반항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보려면 양변에다가 0을 넣어서 확인을 해봤겠죠. 근데 0을 넣었더니 너 때문에 0이 되고 1부터 되는 거다. 지금 내가 방금 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신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넘긴 다음에 야 사실은 첫 항일 때는 다르지롱, 첫 항일 때는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잘 맞춰야 되지 하는 형태로 애들을 많이 틀리게 출제를 합니다. 됐죠? 답은 끝났죠. 답은 요거예요. 요거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지. 해서 n에 대해서 시그마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너랑 교점의 개수에 대한 뭐 이런 거는 19번이랑 20번이랑 비슷비슷해요. 근데 교점의 개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자, 19번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자,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의 개수 판단 뭐 가지고 해요? 뭐라고 불러? 얘를. 다시 한번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판단. 교점, 동그라미 시주 걔는 실근이에요, 실근. 실근의 개수 판단 뭐 가지고 하냐면, 판별식 가지고 하겠죠.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경우를 나누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20번. 얘는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예요. 그러면 봐봐.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 역시 쓰려면 뭘 쓸 수도 있어? 판별식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y 대신에 갖다 넣어봤자 2차식 나오거든. 근데 원을 교점의 개수를 누가 판별식을 가지고 해. 왜냐면 식 개복잡하거든. 원과 직선의 교점은 뭘 가지고 해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그 어떤 유형이 있죠. 뭘 가지고 판단해요? 원의 반지름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요. 혹시 기억나요? 반지름의 길이가 더 길면 서로 다른 두 점, 반지름 길이가 더 짧으면 안 만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정확히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경우를 역시 세 가지로 나누고 세 가지로 나눠서 그 구간에 따라서 쭉 더하는. 얘는 그냥 손으로 한 땀 한 땀 세는 문제시고 20번은 다만 그 전개를 할 수 있겠냐 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23번은 풀지 마세요. 좀 복잡하고 22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22번. 그림과 같이 자연수N에 대해서 너랑 만나는 두 점이 있대.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 AN이라고 했을 때 너를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핵심인데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냐면 정확하게 4n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너가 3x 4y는 16인. 자, 이렇게 지나가죠.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봐봐. 요렇게 너 곱하기 너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n의 관식 나와요. 그러면 요거 현의 길이가 나오겠죠? 왜? 요거 피타 쓰면 되거든. 맞죠? 요거 첫 번째. 하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풀 것 같아. 왜? 뭐가 더 간단해 보여? 누가 봐도 얘가 더 간단하지 않니? 이거 4n인 걸 아는데? 맞죠? 이걸 해보려고. 그럼 난 뭐만 하면 돼? 너의
그는 도대체 누굴까?만 알면 돼요. 근데 얘는 이미 4n이라는 그늘 하나를 알고 있어. 맞죠? 그러면 식 쓰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n제곱인데 너랑 얘를 대입을 그냥 할게요. 대입을 할 때 또 정말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대입을 하라고 하지. 그러면 100명 중에 98명은 정확하게 이 식을 x는 마이너스 3분의 16n 더하기 3분의 4, 아니지 빼기 3분의 4y 그래서 넣어서 아 씨발 개 같다 계산 개 같다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좀 선 넘는데요 막 이런 얘기. 선 넘는 건 여러분의 풀이법입니다. 잘 보세요. 너를 여기다 넣을 때 어떻게 넣는 게 편할까? 내가 방금 얘기한 그 방식 말고 뭐가 더 편할까? 어쨌거나 넣을 거야. 생각해봐. 뭐가 더 편해? 어차피 너네 이거 3분의 4y 어쩌고 해갖고 넣은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풀 거 같니? 아니겠죠. 마지막에 막 뭘 곱하려고 하겠어. 분모에 양변에 부 같은 걸 곱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겠죠. 왜? 분수 싫으니까. 분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싫어. 그럼 처음부터 분수를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분수를 안 만들자고. 그러면 나 같으면 양변에다가 16을 곱하든 양변에다가 9를 곱하든 둘 중에 하나로 식변형을 했을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정말 아주 작은 포인트인데 연산의 정확도와 속도가 분명히 달라져요. 이거는 장담하는데. 너를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국룰이라고. 이거 학교 가져가서 애들을 풀려보라고. 뭐야 이거. 너를 대입하라고 하면 이거 대입하는 애들이 10명 중에 9명이라는 거에 손모가지 걸 수 있어요. 진짜. 이거를 누가 이렇게 풀어. 이렇게 대입해야 상식적이지. 왜 분수 싫으니까. 싫은 거는 안 하면 되잖아. 왜 이 지랄을 하는, 왜 얘를 제곱한 다음에 도대체 9를 곱하는 걸까? 9를 먼저 곱하고 얘를 그냥 넣으면 안 돼. 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거야? 내 말은 너무 이상하잖아. 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거야? 이상한 애들이 강박이 있어요. 주어진 것을 그대로 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뭐 현실일 수도 있겠다만,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질질 끌려갑니다. 제발 이렇게 한번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식의 형태가 훨씬 더 알아보기가 좋아져요. 물론 나는 x좌표를 구하고 싶었으니까 9를 가지고 안 하겠지. x좌표를 알려면 y에다가 x를 대입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16을 할 거야. 자, 이렇게 됐지. 그러면 너의 양변에다가 어디 갔어? 오씨. 짠. 얘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제곱을 했겠죠. 그럼 봐봐. 16x제곱 더하기 16y제곱이 이만큼이죠. 16n 빼기 3x 전체 제곱이 16n의 제곱이 돼서 식이 개 간단해요. 없어지는 거 보이죠. 16n제곱, 16n제곱. 당연히 없어지지. 얼마야? 25. x제곱 마이너스 32. 3nx. 뭐 이렇게 될 거라고. x 약분 되겠죠. x 왜 약분 되는 거야, 이거? 약분 되는 거죠. 왜? 0이 교점이니까. 0의 한 근이잖아. 당연히 약분 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뭐야, x는? 25분에 96 나온 거 맞아? 그지? 25분에 96. 물론 n이야. n 때문에. 그럼 답은 뭐? 너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넓이 나왔죠. n제곱 시그마 하는 거 할 줄 알죠? 갖다 시그마 계산하시면 끝. 답이 그지같이 생겼지만 여러분이 연산을 그지같이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요 22번도 애들이 시켜보면 거의 아까 내가 했던 이거 막 123분의 4분의 제곱하고 막 넣고 막 씨발 아닌 것 같은데 막 갸웃갸웃 막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게 맞는데 대입을 상식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원수투 같은 거 뭐 이런 걸 배울 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학학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야, 이런 거를 할 때 누가 3으로 나눠서 하니? 이거는 사실은 16을 곱해서 사실은 너를 제곱해서 이렇게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 라는 얘기를 보통은 거의 안 한다고. 그냥 선생님들조차도 다 거의 막 4로 나눈 다음에 이걸 대입해서 풀지. 이거를 이렇게 전달을 잘 안 한단 말이야.